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지로 선정됐죠. 계양장을 중심으로 국내 최초의 스마트 관광도시 공식 출범했습니다. 네, 앱 하나로 예약부터 결제까지 할 수 있고 AR과 VR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역사 체험도 가능합니다. NIB 장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계양장이 국내 최초 스마트 관광도시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출범식에는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과 박남춘 인천시장, 민민홍 인천관광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스마트 관광도시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작년 9월 인천시가 스마트 관광도시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후 88억 원의 국시비 투자를 통해 중구 계양장 일대를 관광도시 통합 플랫폼으로 만든 겁니다. 계양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와 등대, 인천 기상대와 서양식 호텔 등이 들어서 있는 근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계양장 일대가 스마트 관광도시로 재탄생했습니다. 스마트한 19세기 재물포라는 비준을 세우고 다양한 활용과 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인천이지 앱 하나로 결제와 예약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인천시티 투어와 월미 바다 열차 등 스마트 모빌리티를 통한 예약과 결제도 가능합니다. 침 보강과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의 번역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이처럼 여러 국가의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계양장 일대 옛 거리 모습과 역사적 인물도 인천 이지 앱을 통해 AR과 VR로 실감나게 볼 수 있습니다. 인천 스마트 관광도시는 시대의 달라진 요구를 충족하고 관광의 미래를 앞당길 뿐만 아니라 국민과 기업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상생하는 혁신의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첨단 기술을 관광 서비스에 접목시켜 새로운 차원의 스마트 관광지로 만들어갈 인천 계양장의 미래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청라와 영종을 잇는 제3연립교의 세계 최고 높이인 180m의 주탑 전망대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2009 실시설계 기술 제안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공사 기간도 6개월 단축하면서 2025년 개통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이번 제안서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제3연립교 조감도입니다. 미음자 모양의 주탑 2개가 웅장하게 서 있습니다. 인천대교를 비롯한 기존 주탑은 대부분 역 Y자 모양인데 반해 독창적인 모습을 선보입니다. 180m 높이의 주탑 꼭대기에는 전망대가 조성됩니다. 128m인 미국의 페노스콧 네로스 교량 전망대보다 52m 높은 세계 최고 높이입니다. 주탑에는 버스 승강대가 설치되고 영종도를 연결하는 해상 교량 중 유일하게 자전거 도로와 보도가 설치됩니다. 제3연립교 건설공사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냅니다. 인천경제청은 조달청에서 가격 평가를 진행한 뒤 최종 낙찰자를 선정해 8월 중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후 약 석 달간 보완 설계 과정을 거쳐 올 11월 착공 예정입니다. 공기 단축도 우리는 이제 54개월을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54개월을 산정을 했는데 포스코가 48개월로 단축을 해서 왔습니다. 이제 단축을 해서 왔기 때문에 25년 개통에는 이제 전혀 문제가 없다. 한편 우선 시공분인 309 해상작업장과 준설공사는 지난해 12월 착공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09 기술제안 평가는 평가위원 선정과 현장 답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10일에 기술제안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지난달 28일 3기 신도시의 첫 사전 청약이 시작됐죠. 계양 신도시 특별 공급증 84제곱미터는 2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사전 청약 열기가 뜨거운데 연말까지 4번에 걸쳐 약 3만 2천 호가 공급됩니다. 하반기 사전 청약 일정을 김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시작된 지난 28일, 인천 계양을 포함해 남양주와 성남, 의왕, 위례 신도시 등 총 5개 지역에서 4,300가구의 사전 청약이 시작됐습니다. 첫날 공식 홈페이지에만 20만 명이 몰리며 높은 관심을 증명했습니다.
이번 1차 공급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청약은 연말까지 총 4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2차 공급 일정은 10월입니다. 총 11개 지역에서 1차 물량의 2배가 넘는 9,300호가 공급됩니다. 규모별로 보면 남양주 왕숙이 1,400호, 인천 검단 1,200호, 파주 운정 1,200호, 군포 대암이와 의정부 우정에서 각 1,000호를 공급합니다. 3차 공급은 11월로 1,500호를 공급하는 과천 주암을 포함해 하남과 시흥, 양주 등에서 총 4,000호의 사전 청약자를 모집합니다. 마지막 4차 공급 일정은 12월이며 남양주 왕숙과 부천 대장, 안산 신길, 시흥 거모 등에서 12,000가구를 대상으로 사전 청약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3기 신도시 32,000가구를 공급하고 내년에도 3만 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연말까지 지구 계획을 확정하는 등 행정 절차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 등 기 발표한 공공택지지구는 연말까지 총 24만 호의 지구 계획을 모두 확정하고 아직 발표하지 못한 13만 호의 잔여 택지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이상거래 조사 등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어 8월 중에는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사전 청약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2,000가구 늘린 바 있습니다. 또 향후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민영주택 등에 대해서도 사전 청약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외에도 공공 물량을 대폭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올 하반기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7만 5천 호를 공급합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주택 물량을 확대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하반기 공공임대,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반기 공급 물량 7만 5,083호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약 12,000호, 올해 상반기보다는 약 5,000호 증가한 것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서울 1,772호를 포함한 수도권 3만 1,809호와 부산, 대전, 광주 등 비수도권에도 2만 6,033호를 공급합니다. 수도권 공급 물량의 30%는 청년층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으로 시세 대비 60에서 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공공분양주택은 수도권 8,324호를 포함해 전국 12,315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 가운데 3,401호는 단지 내 육아시설이 결합되고 통학길 특화, 층간소음 저감 설계가 적용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8년 이상 거주를 보장하고 초기 임대료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수도권 3,223호를 포함해 전국 4,926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역별 상황과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 연계형, 고령자 복지주택 등 특화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영구, 국민, 행복 등으로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득 기준도 완화한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앞서 보신 공공주택 7만 5천 세대 중 8천 세대는 인천 지역에 공급됩니다. LH는 올 하반기 검단과 영종 지역에 5,600여 세대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부평과 남동구 등 원도심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검단 신도시 일대입니다. 사업 부지에 펜스를 두르고 터파기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검단 신도시의 두 번째 공공분양 단지입니다. 두 개 블록에 각각 702세대와 964세대가 공급되는데 9월 분양 예정입니다. 10월에는 AA 6블록에 공공분양 807세대를 분양하고 연말에 국민임대 1,746세대가 입주자 모집에 나섭니다. 올 하반기 검단에만 4,200여 세대가 공급되는 겁니다. 영종하늘도시 중산동 일대.
이곳도 9월 분양을 앞두고 터파기 공사가 한창입니다. 민간 참여 공공분양단지인 이곳엔 870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운서동에 위치한 A10블록에도 10월에 600세대를 분양합니다. 올 하반기 영종 지역에 1470세대의 공공분양주택이 입주자 모집에 나섭니다. LH는 검단과 영종 지역 공공분양 외에도 오는 9월 논현동과 순이동에 346세대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연평도에도 50가구의 임대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원도심에 공공임대 물량을 공급합니다. 오는 11월 동구 화수 정원마을과 남동구 만송에 각각 20세대의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12월에는 부평구 십정 2구역에 영구임대 300세대와 기타 공공임대 250세대를 공급합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서구 루원시티 학교용지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주민들은 과밀학급이 우려된다며 학교용지를 복원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인천시가 결국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상업용지 일부에 초등학교를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발이 한창인 루원시티 일대입니다. 9,5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인데 현재 초등학교는 2곳뿐입니다. 당초 초등학교가 새로 들어설 부지가 있었지만 인천시는 학교 용지를 상업 용지로 변경했습니다.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학교 용지 복원을 요구해왔습니다. 인천시는 대안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들과 협의체까지 꾸렸지만 주민과 시행사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대안을 찾았는데 상업용지 일부에 초등학교를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업 3용지 일부에 초등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 계획을 변경한다고 밝힌 겁니다.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시행 등 법률 환경 변화라든지 교육 경우 학력 유발 발생 시 학교 설립 원칙, 입주 예정자의 교육받을 권리 등 루원시티 내 교육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일단 초등학교 신설 결정에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루원시티 공동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상업용지를 구입한 민간 사업 시행자와의 협의가 관건입니다. 그동안 민간 사업 시행자는 협의체 회의에서 예정대로 오피스텔 등을 건립하겠다는 뜻을 고수했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이 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나 정작 토지를 결정할 수 있는 LH나 시행사의 입장이 없다는 부분들이 조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초등학교 신설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 수립 변경안에 대해 주민 공람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도시계획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시가 소래습지 생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합니다. 이달 중에 기본 구상 용역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내년 초에는 국토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남동구 논현동의 소래습지 생태공원입니다. 약 350만 제곱미터 넓이의 갯벌과 염전, 생태체험시설 등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이 공원 주변에 대규모 물류센터 입주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파트가 평수가 작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살거든요. 지금 유아랑 미취학 아동이 한 200여 명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 안전 문제가 가장 우려되고요. 구의회도 물류센터 입주에 반대하는 등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이 커지자 인천시가 소래습지 생태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우선 소래습지 생태공원과 그 일대 개발 계획이 포함된 기본 구상 용역을 이달 중에 진행합니다. 용역 기간은 21개월로 2023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동시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초에는 국토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소래습지 생태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촉구하는 청원 게시물은 3일 기준 1,600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한편 생태공원 인근의 물류센터 건설을 추진해온 업체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인천시의 보완 판단 이후 별다른 후속 절차를 밟지 않고 있어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경찰청이 8월 1일자로 승격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사이 경찰관과 경찰서 수는 2배로 늘었고 5대 범죄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인천 지역이 개발과 성장을 거듭하면서 2025년까지 검단과 영종에 추가로 경찰서가 신설됩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987년 경기도 경찰국에서 분리돼 인천시 경찰국으로 출범합니다. 이후 1991년 8월 1일 인천시에서 독립해 인천지방경찰청으로 승격합니다. 그리고 30년, 조직은 대폭 커졌습니다. 경찰관 정원은 2배 이상 늘었고 그만큼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대폭 감소했습니다. 30년 전 11개 과였던 인천경찰청 조직은 외사과와 광역수사대 등이 차례로 신설되면서 18개 과로 늘었습니다. 5개였던 경찰서도 계양서와 연수서, 노년서 등이 차례로 문을 열면서 10개로 늘었습니다. 2023년과 2025년에는 각각 검단경찰서와 영종경찰서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치안 지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연간 2만 7천여 건이던 112 신고 건수는 119만 7천여 건으로 무려 44배나 늘었습니다. 총 범죄는 1.5배가 늘었고 그중에서도 살인과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는 2.5배 증가했습니다. 다행히 5대 범죄 검거율은 75%에서 83%로 상승했습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는 무려 758%가 늘었는데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는 모두 감소했습니다. 독립 30주년을 맞은 인천경찰. 올해는 수사권 개혁과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대전환을 맞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 회복을 위한 종합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인천시교육청은 이에 발맞춰 자체적인 교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회복추진단을 구성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과 학습 격차 해소에 적극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코로나19로 발생한 교육 결손의 신속하고 종합적인 해결을 위해 인천교육회복추진단을 구성합니다. 인천교육회복추진단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교원과 학부모,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하게 됩니다. 인천교육회복추진단에서는 방역, 교육 결손회복, 유아 직업계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과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추진단은 고등학교 대상 국영수 교과 핵심 역량과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강화하는 학습 드림 코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1수업 2교사제, 두드림 학교 확대, 난독증 학생 지원, 학습 정서 강화 캠프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청의 정신과 전문의를 배치하고 정신건강 고위기, 자살 위험 학생을 찾아가 지원하는 의료 전문팀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학생들의 자율 동아리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학령 전환기에 있는 초6, 중3, 고3 학생들의 현장 체험 학습비를 지원합니다. 2학기부터 저체력, 비만 학생을 위한 건강체력교실 운영을 내실화하고 학교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합니다.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와 사회 진출을 위해 AI 면접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규직 채용 약정형 현장 실습도 활성화합니다. 2학기 등교 확대에 대비해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과대 과밀학급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신도시 지역에 2021년 9월 개교하는 3개 학교를 포함해서 2023년까지 13개 학교를 신설하여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2개 학교 학급 증설, 5개 학교 총 6실을 보통교실에서 일반교실로 전환하여 학급당 학생 수도 점차 줄여 나가겠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수도권 유흥주 전문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 대상입니다. 영업을 해선 안 되는 건데요.
그런데 문을 닫고 몰래 손님을 받아 불법 영업을 하던 업소가 합동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유흥주점. 테이블에 술과 안주가 올라가 있고 노래방 기기도 켜져 있습니다. 수도권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이 업소는 문을 닫고 몰래 영업을 한 겁니다. 이날 유흥주점과 노래 연습장 두 곳이 불법 운영을 하다 인천시와 경찰, 구청의 합동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집합금지 명령문 구에서 보낸 것과 다 붙여놓고 하기 때문에 겉에서 보기에는 다 영업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제 제보 들어온 데는 그 주변에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손님이 들어가는 거가 확인되면 그때 가가지고. 단속에 적발된 유흥주점의 불법 영업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16일엔 계양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36명이, 20일엔 연수구 유흥주점에서 26명이 적발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유흥주점은 112곳에 달합니다. 또 단란주점 11곳과 홀덤펍 18곳, 식당, 카페 174곳 등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총 355건을 단속해 이 중 202건을 형사 입건하고 153건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방역 조치를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선 단호히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경찰과 합동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버젓이 대마를 재배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키우던 대마를 해안가 습지로 옮겨 심어 재배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의 습지생태공원 갯벌 인근에 처져 있는 폴리스라인, 50대 A씨 등 4명이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하던 곳입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부모님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복도, 뒤뜰, 옥상에서 대마를 키웠습니다. 부모에게는 화초라고 말했고 부모는 물론 교사나 학부모도 대마인지 몰랐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키우던 대마 13주는 해안가 습지에 옮겨 심어 수확까지 했고 올해부터는 씨를 뿌려 본격적으로 키우려 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 대마를 흡연한 뒤 환각 상태에서 남동구에서 영종도 구간을 운전하며 인천대교를 오갔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올 초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하면서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260g도 압수했습니다. 해경은 A씨 등 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판매한 B씨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마약류 밀반입이 어려워지면서 직접 재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속의 사각지대인 해안가 등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 지역에는 연일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죠. 한낮에는 35도를 오르내리며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드론과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촬영한 인천 주요 지역의 열 분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말 폭염 경보가 내려진 연수구 송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넓게 퍼진 아스팔트 도로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햇빛을 직접 받는 건물 옥상도 붉은빛을 띱니다. 반면 나무가 자란 녹지는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공원과 하천도 낮은 복사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도로와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부평구 번화가의 영상입니다. 햇빛을 직접 받은 대로와 횡단보도가 고온으로 나타납니다. 건물 내부 곳곳이 빨갛게 표시됩니다. 남동산단의 철제 패널 지붕도 붉게 물들었습니다. 복사열의 높고 낮음이 선명하게 구분됩니다. 인천시가 인천의 주요 지역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드론과 열화상 카메라를 결합한 기술입니다. 부평과 송도, 청라 등 인천의 주요 거점과 국가 산단을 중심으로 그동안 눈으로 볼 수 없었던 도시 속 열 분포를 색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는 이 자료를 폭염 관련 주요 정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무더위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와 그늘막 조성, 살수차 이동 경로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인천시가 제2의료원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의료 수요와 입지 등을 점검해 제2의료원 설립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한 건 인천의료원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공공의료는 코로나19 최전방에서 온몸으로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의 약 80%를 공공병원에서 치료했습니다. 이런 공공병원의 현실은 어떨까? 인천 지역 의료기관 전체 병상은 약 29,800여 개. 이 중 8개 공공기관의 병상은 1,300여 개로 4.5%에 불과합니다. 대전이 14.3%에 달하고 서울과 대구도 10%를 넘깁니다. 인천은 7대 특광역시 중 울산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때문에 시민사회와 지역 정치권에선 제2의료원 설립을 촉구하고 문화복지위원회는 원포인트 의회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오늘 릴레이 시정 질문으로 제2 인천의료원 관련 인천시의 의지를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수차례 설립 의지를 밝혔지만 예산 등 복합적인 문제로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 일이 작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4천억이 넘게 소요되는 그런 일인데다가 우리 공공의료가 나가야 될 방향이 뭔지에 대한 아주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인천시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절차에 착수합니다. 제2의료원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 2억 5천만 원을 3회 추경에 편성해 오는 10월 용역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병원이 들어설 입지와 의료 수요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용역 결과는 향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 설립 허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천 시민 건강을 위한 의료 안전망을 더 촘촘히 만들 수 있도록 의료원 최적의 모형을 도출해서 인천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9년 학술 연구 용역에서 남부권역에 의료원 건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중장기 과제로 미뤄뒀습니다. 신설 대신 적십자병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상황. 이번에 추진되는 용역이 표류하던 제2의료원 건립 사업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은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의 역사를 품고 있죠. 보존 여부가 지역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역사를 간직한 만큼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과 낡고 훼손된 만큼 하루빨리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맞붙고 있는데요. 부평구가 줄사택의 보존 여부 결정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최근 구성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쓰비시 줄사택은 오랫동안 방치돼 왔습니다. 긴 세월 동안 방치되면서 보존과 철거를 두고 지역 내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 그동안 역사 건축 전문가들은 부평구가 하루빨리 미쓰비시 줄사택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의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고 꾸준히 강조해왔습니다. 구에 사는 시민들한테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미쓰비시 줄사택에서 끝나지 않고 전체랑 다 미군기지랑 그다음에 이제 상곡동 노무자 주택까지 연결되어서 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부평구가 드디어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평구는 최근 미쓰비시 줄사택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협의체는 주민과 지역 정치권, 부평구 관계자, 그리고 역사 건축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평구는 협의체와 논의를 거쳐 줄사택의 보존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8월 달에 이제 1차 민간협의회를 실시해서요. 주민들하고 전문가분들 이런 분들의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추후에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다시 2차, 3차까지 회의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협의회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 협의체에 참여하는 지역 정치권도 이번 민관협의회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하게 그동안 끌고 왔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미쓰비시 줄사택과 관련된 그런 서로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부분은 이번에 종지부를 조속히 찍는 것이 좋다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강제징용의 흔적, 미쓰비시 줄사택.
부평구는 올해 안에는 미쓰비시 줄사택의 보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미추홀구는 최근 신청사 건립 계획을 밝혔죠. 현 청사 부지의 신청사와 주상복합 단지를 짓는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사업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인천시가 미추홀구청 부지의 용도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미추홀구는 지은 지 52년 된 낡은 청사를 새로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신청사와 함께 49층 규모의 주상복합단지와 청소년 수련관, 주민복합시설을 짓겠다는 구상입니다. 구는 민간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사 건립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청사부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도시계획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인천시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인천시는 지난달 29일 미추홀구에 신청사 건립 사업을 2040 인천도시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이미 과하게 지정된 상업용지 활용을 위해 새로운 상업용지 지정은 피하고 있다는 점과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그 이유입니다. 일단은 저희도 지금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거라서 저희도 시청이랑 계속 협의는 해봐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확실히 결정난 건 아니고요. 미추홀구가 상업용지 변경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공모를 추진한 점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역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미추홀구청은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과도 맞지 않고 용도 변경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 일반 상업지역을 전제로 공모를 추진한 점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추홀구는 관련 절차를 밟기 위해 민간 공모를 먼저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일단은 스케줄을 좀 맞추려고 좀 진행을 빨리는 했어요. 투자 심사랑 그런 게 있어서. 미추홀구 청사의 토지 용도 변경이 진행되지 않으면 주상복합 신청사 건립 사업 자체가 무산됩니다. 미추홀구는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난 3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가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죠. 관계 당국이 문제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범 운영했던 학교 앞 화물차 통행 제한을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천시는 화물차가 우회할 수 있도록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11살 어린이의 목숨을 앗아간 초등학교 앞 스쿨존입니다. 제한 속도는 시속 50km에서 30km로 낮췄습니다. 횡단보도는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인도와 높이가 같은 고원식으로 설치했습니다. 불법 우회전을 못하도록 시선 유도봉도 설치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과 7월에 시범 운행한 학교 앞 화물차 통행 제한을 2학기 개학에 맞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한구역은 수인사거리에서 학교 앞을 지나 암대로까지 이어집니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4.5톤 이상의 화물차 등의 통행을 제한합니다. 이 시간에는 서해대로에서 인하대학교 앞 인학로로 우회해야 합니다. 앞선 시범 운행에선 화물차 우회로 통행 속도는 0.4km 낮아지는 데 그쳤고 통행 시간도 0.9초 늘어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결과를 화물차협회 등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경찰은 9월부터 통행 제한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교통안전 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화물차 통행 제한을 지정을 확정을 했습니다. 당장은 설치되지 않고요. 거기에 따른 준비 과정이 필요할 텐데 아무래도 현재 여름방학 중인 것을 이용해서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실내로 설치가 완료된다고 하면은 2학기 개학 시에 시행될 예정으로 지금 목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 통행 제한에 따른 교통망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개설도 추진됩니다. 수인선 노선을 따라 이마트 앞에서 숭이역까지 장기 위집행 도로가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 위집행 도로를 올해 내로 설계를 끝나고 내년도에 공사에 착공한다면 환경 피해는 물론 도로 개설로 인한 교통 체증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특히 신광학교를 비롯한 학생들에게 안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 출범한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최우선 과제로 어린이 안전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수건이던 스쿨존 내 화물차 통행 제한이 안타까운 사고 재발을 막는 주춧돌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백신 예방접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40대 이하 백신 예약과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전 예약은 9일부터 시행되고 접종은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들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할 전망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현재 50대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40대 이하로 확대됩니다. 대상은 2003년생인 만 18세에서 1972년생인 만 49세까지입니다. 사전 예약은 8월 9일부터 시작됩니다. 10부제를 적용해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먼저 예약이 진행됩니다. 예약 첫날인 9일은 생년월일 끝자리가 9번인 사람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후 18일까지 각자 날짜에 맞춰 예약이 진행됩니다. 19일에는 36세에서 49세, 20일엔 18세에서 35세 예약을 받습니다. 예방접종은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자율접종 대상은 8월 17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들에 대한 사전 예약 시기는 8월 3일부터 6일입니다. 18세부터 49세까지의 연령층은 8월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하여 9월 30일까지 접종을 시행하며 mRNA 백신을 통해 위탁의료기관 또는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자체별 특성과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연령층 중 각 지자체가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상에 대해서는 8월 17일부터 접종을 실시합니다. 이들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전국 의료 위탁기관과 예방접종센터 가운데 희망하는 곳에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계획대로 접종이 진행되면 9월 중에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선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는 게 중요하죠. 서구가 올바른 분리 배출을 유도하기 위한 서로 이음 가게를 운영합니다. 다음 달부터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면 이를 보상해준다고 하는데요.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서구가 다음 달 서로 이음 가게에 첫 선을 보입니다. 서로 이음 가게는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착한 가게입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순환 자원 회수센터를 조성하는 겁니다. 주민들은 제대로 분리한 재활용품을 서로 이음 가게로 가져오면 한 달 후 현금이나 서구 지역 화폐인 서로 이음으로 되돌려 받습니다. 유가 보상이 가능한 품목은 플라스틱과 종이, 병과 캔, 의류입니다. 플라스틱은 킬로그램당 5원에서 70원, 투명 페트는 한 개당 10원입니다. 빈 병은 킬로그램당 5원에서 10원, 캔은 70원에서 500원, 중고 의류는 250원, 종이류는 50원에서 7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구는 관계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서로 이음 가게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들은 플랫폼 구축과 재활용품 수거와 처리, 자원봉사 인력 지원 등을 맡게 됩니다. 서로 이음 가게는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주민 홍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서로 이음 가게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로 이음 가게는 우선 신원원 마을 마을관리소에 조성돼 시범 운영됩니다. 서구는 시범 운영을 한 뒤 모든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강화군이 민선 7기 공약 이행률을 발표했습니다. 임기를 1년 남긴 현재 유천호 강화군수의 공약 이행률은 87%입니다. 산업 경제 분야와 일반 행정 분야에선 제시한 공약의 100%를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 분야의 공약 이행률은 48%에 그쳐 절반 넘게 장기 과제로 남았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민선 7기 3주년을 맞은 유천호 강화군수의 공약 이행률이 87%로 나타났습니다.
이행률이 가장 높은 건 산업, 경제, 일자리 분야와 일반 행정 분야로 공약을 100% 실행했습니다. 풍물시장 부설주차장을 조성하고 조례를 개정해 지역 건설 장비 사용률을 높이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 농수축산업 분야는 98%, 문화체육 관광 분야에서도 공약의 90%를 이행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 도로교통 분야에선 공약 이행률이 48%에 그쳐 전 분야 중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 2019년 강화 해안순환도로 209가 개통했지만 409는 2024년도에나 개통할 예정입니다. 509 개통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도 연도교 건설 사업과 강화에서 김포공항을 잇는 철도 사업, 강화 영종간 연육교 건설 등도 장기 과제로 남았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이 포함된 지역개발 분야 공약은 61% 이행률을 보였습니다. 강화구는 임기 내 강화읍 원도심 재생 사업을 마무리 짓고 2022년까지 신문 세시장지구와 온수지구에 공공임대주택 310호를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강화구는 민선 7기 공약 사항 94건 중 72건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3건은 임기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9건은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에선 부모가 10살 된 아이를 굶기고 대소변까지 먹이는 등 학대에서 숨지게 충격을 줬는데요.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자 인천시가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위기 아동을 사전에 찾아내는 한편 피해 아동 쉼터도 확충합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예방과 대응, 사후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을 사전에 찾아낸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서 추출한 주거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가 이뤄집니다. 보호가 필요한 경우엔 주거 지원과 긴급복지, 돌봄 서비스 등을 연계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인프라도 확충합니다. 현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44명, 인천시는 전담 공무원을 71명으로 늘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인력 충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쉼터가 2곳에 불과한데 오는 9월에 남동구와 서구에 2곳을 추가로 조성하고 2023년까지 총 1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2016년에 2개소를 개소해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지금 올해부터 이제 즉각분리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갑자기 많은 아동들이 보호 시설에 좀 필요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복지부에서도 올해는 인천에 2개소를 추가로 개소를 하고 내년과 후년에 3개소씩 해서 전체 10개소를 확충을 해서 인천 아동보호 전담기관에는 거점 심리치료센터를 새로 마련합니다. 또 아동학대 전담의료 지정병원을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고 피해 아동들의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경 예산 13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그리고 기침, 뇌절 등 개인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